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미국발 부정선거 소식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11월이었죠. 우리는 모든 에너지와 힘을 부정선거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미국은 지금 하루에도 수십 건씩 2020년 대선 부정 뉴스가 SNS를 통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카드라식은 넘어선 지 오래됐고, 이제 범인들을 체포하는 단계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중국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유권자 데이터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 이외에도 180만 명에 달하는 투표소 직원 데이터가 중국 국영 인터넷망인 유니콘 서버로 전송된 것으로도 드러났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정보에는 투표소 직원의 이름과 자녀 이름, 주소, 투표소 위치, 심지어 투표소의 설계도와 건물 배치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는 미국 여러 주의 선거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미시간주 소재의 한 선거 소프트웨어 회사를 통해 중국 서버로 전송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은폐됐지만 결국 드러났는데 2020년 4.15 총선 그리고 그해 연말 실시된 미국 대선, 과연 우연일까요? 한국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미국에서 본 게임을 했던 것은 아닐까요? 미국으로 압송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마두로가 면책 특권을 조건으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낱낱이 털어놓고 있으며, 심지어 툴시 게버드 국가정보국장 앞에서 부정선거를 시연하기로 했는데 아마 어제쯤 진행됐을 거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친구이자 유명 변호사인 피터 틱티는 언론 매체 인포워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마두로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두로가 나 혼자 몰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몇몇 다른 사람도 나와 함께 몰락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마두로가 최근 들어 미국의 부정선거에 협조하고,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해지고 있는 말이라는 점에서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폭로하겠다는 말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입니다. 저스트 더 뉴스의 솔로몬 기자는 이번 주 공개될 새로운 정보는 2020년 대선에 대한 외국의 개입을 폭로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너무 조용합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미국보다 훨씬 광범위한 부정선거 증거들이 수집되어 있고, SNS와 또 얼마 전 부정선거 토론 등을 통해 엄청나게 많은 증거들이 공개됐지만 아직도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장 국민의힘부터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심쩍은 상황이 그렇게 넘쳐나는데 못 믿겠다면 야당으로서 확인해보려는 시도라도 해야 되는데 저것들은 그냥 눈 감고 귀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향해서 엔추파도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웃기는 것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을 언급한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청산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이준석과의 토론회에서 방대한 부정선거 자료를 들고 나와서 이준석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박주현 변호사는 기득권에 안주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역겨울 정도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국민의힘은 보수 우파를 대변한다고 자처하면서도 정작 체제 수호의 가장 핵심인 선거 시스템의 붕괴 의혹 앞에서는 한없이 비겁하다. 이들 우파 내부에 포진한 엔추파도스들은 진실을 규명하려는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과 피맺힌 절규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며 조롱하기 바쁘다. 이들은 기득권 좌파 정당과 치열하게 맞서 싸우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알량한 기득권과 금배지를 유지하기 위해 부정선거 이슈를 덮는 역할극에 충실할 뿐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이들 엔추파도스들은 끊임없이 대중에게 가스라이팅을 시도한다. 신당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제3지대는 필패한다는 식으로 대안세력의 등장을 폄훼하고 있는데 신당 필패로는 누구의 논리인가? 바로 양당체제라는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 꿀을 빠는 기득권 카르텔, 즉 엔추파도스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퍼뜨리는 교묘한 생존 논리일 뿐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에 입 닫는 국민의힘을 탈당하라. 잘 모르겠다는 분은 탈당 후 3월 말 또는 4월에 미국의 의사를 알 수 있는 흐름이 올 것이다. 그때 그 당 또는 그 정치인으로 모이면 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K10팩 활동을 하면서 한국 정치권을 통틀어 유일하게 트럼프의 말하라고 별장에 초대되어 방문했던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 변호사가 3, 4월을 언급한 것은 미국으로부터 무슨 귀띔을 받았던 것이 아니냐,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속한 송진호 변호사도 이제 곧 있으면 미국은 마두로의 협조로
미국 부정선거에 개입한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의 전모를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 국제 부정선거의 카르텔을 밝히고 2020년 미국 대선에 개입된 외국인의 명단을 공개하면 엄청난 파장이 몰려올 것이고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에 A웹이 포함되면 상황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송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 점에서 지난 2025년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필로 직접 작성하여 국민께 드렸던 글을 다시 공유해드립니다. 라면서 자필로 적은 대국민 호소문을 다시 한번 공개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칼에 찔려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데 그것이 살인사건이라는 입증을 국민들을 하라고 하면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살인사건이 아니라는 법관들의 논리를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느냐. 이는 살인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대통령님의 성견지명이 가시화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윤 대통령의 글을 읽어보니 마치 윤 대통령은 예지자였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확하게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시 만년필로 꾹꾹 눌러선 국민께 드리는 글을 읽어보면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진행될 일들을 마치 기록장을 미리 보면서 적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당시에는 느끼지도 못했던 일들을 윤 대통령은 정확하게 인지한 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의 원고 내용을 일부만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총칼로서 피를 흘리는 군사 공격과 전쟁 도발은 국제법상 금지되었으므로 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 널리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허위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현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특히 권위주의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하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 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줘야 합니다. 나아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고 스스로 외교 고립화를 자초합니다. 여야 간의 정치적 의견 차이나 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입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떤 정치 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 무도한 폐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지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 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 세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껏해야 건품살포, 이권거래, 여론조작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 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이 상황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 전쟁과 사변이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출마할 때부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 자유와 법치를 외면하는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서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칼자루를 쥐면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망국의 위기 상황이라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씁쓸한 확신이 들게 됩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윤 대통령이 이런 지적을 할 때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그래서 윤 대통령의 지적에 무슨 말이냐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당시에는 설마하고 코웃음 쳤던 일들이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 중국은 그때부터 이미 하이브리드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속국으로 두겠다는 중국의 전략은 착착 진행 중이었고 거기에 발맞춘 이재명은 자유세계 진영에서 분리돼 스스로 외교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는 민주당은 거리낌없이 독재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도 여론 조작이 가능하고 선거 패배가 두렵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지적할 때만 해도 너무 멀리 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고 국제 카르텔 이야기에는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선 조작이 드러나면서 그 카르텔이 명확해졌고 심지어 한국이 주도해서 만든 A웹이나 미르 시스템즈의 개입도 점차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국가 대위기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권력의 정점에서 이 같은 사실들을 너무나 명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뒤늦게나마 윤호개인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끝까지 저항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일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성견지명은 반드시 가시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가 더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